할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현관문 앞 26살 손자 민준이가 캐리어를 끌며 소리쳤다. 그 앞을 가로막고 선 70줄의 할머니 김순자 씨.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아, 안 돼. 거긴, 거긴 정말 위험한 곳이야. 할머니는 왜 이러세요? 월급 500만 원이라고요. 저 이제 26이에요. 제 인생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눈빛은 확고했다.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 딜러 채용, 한국어 가능, 숙식 제공, 월 500만 원 보장. SNS에서 본 광고였다. 제발, 제발 가지 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할머니, 저 이제 어른이에요. 더 이상 할머니 눈치 보면서 편의점 알바로 살 수 없어요.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다. 복도에 주저앉은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 동수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여보세요. 동수야. 나야,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내 손자. 오늘 오후 3시 캄보디아행 비행기 탄다. 제발, 제발 막아줘. 30년 전 내 아버지 살린 은혜 잊지 않았다면 대체 왜 칠순 할머니가 이토록 절박하게 손자를 막으려 하는 걸까? 그리고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순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할머니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일주일 전 김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허리는 아팠지만 손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다. 민준아, 아침 먹어라.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놓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핸드폰만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저 이제 취업해야 해요. 그래, 그래. 좋은데 구하면 되지.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어두웠다. 26.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다.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고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다.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다. 민준이가 8살 때였다. 며느리는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해버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못 키우겠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청소 일, 식당 일, 무엇이든 했다. 손자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민준아, 학원비 또 필요하지? 할머니가 모아뒀어.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제가 벌게요. 하지만 민준이는 마음 한편으로 답답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자신은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취업 공고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캄보디아 프놈펜 카지노 딜러 극구. 한국어 가능자 우대월 500만 원 숙식 무료. 비자 지원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 500만 원. 편의점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200만 원이 고작이었다. 민준이는 댓글을 읽었다. 저 여기서 1년 일하고 한국 돌아와서 창업했어요. 딜러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추천? 이거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며칠 후 전화가 왔다. 네, 민준 씨?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국 가능하세요? 민준이는 기뻐서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저 취업했어요. 월급도 500만 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어디에? 캄보디아요. 카지노 딜러인데 조건이 정말 좋아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 캄보디아? 카지노? 네. 왜요? 거기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간대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할머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민준아, 제발. 거긴 가면 안 돼. 할머니 말 좀 들어. 할머니는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민준이는 짜증을 냈다. 늘 이랬다. 뭘 하려고 하면 할머니는 걱정부터 했다. 할머니가 절 애 취급하는구나. 민준이는 속으로 섭섭했다. 할머니, 저 갈 거예요. 제 인생이에요. 민준아, 제발.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 1995년 캄보디아 프놈펜. 24살의 자신이 초췌한 얼굴로 찍혀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겪은 그 지옥을 손자한테는 절대로. 그때 그 말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손자는 떠날 것이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출국 3일 전, 민준이는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다. 회사에서 보내준 항공권, 푸놈펜행 편도 티켓. 왜 편도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 돌아올 땐 회사에서 따로 끊어드려요. 걱정 마세요.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민준이는 가방을 쌌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희망. 거실에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민준이를 따라다녔다. 민준아, 정말 안 가면 안 되겠니? 할머니, 그만해요. 짜증나요.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또 위험하다고요? 할머니, 요즘 캄보디아 많이 발전했어요. SNS 보면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살아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기억을 어떻게 입 밖에 꺼낼 수 있을까? 민준아, 할머니가 사실은 바로 그때 민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준비 다 됐어요. 네, 공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 있었다. 할머니, 회사에서 공항까지 픽업 나온대요. 진짜 좋은 회사 같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도 내 나이 때 캄보디아에 갔었어. 민준이가 멈칫했다. 뭐라고요? 1995년. 할머니가 24살 때 똑같은 광고를 봤어. 캄보디아 봉제 공장 근무, 월급 200만 원, 숙식 제공. 그때도 너처럼 믿었단다. 민준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했다. 할머니가 캄보디아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다. 낡은 사진을 민준이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 젊은 여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멍든 팔, 공포에 질린 눈. 이게 할머니예요? 그래. 그때의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어. 보관해 드릴게요라고 했지. 그게 시작이었어. 봉제 공장이 아니었어. 유흥업소였어. 도망치려 하면 맞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소용없었어. 그 나라 경찰들도 다 한통속이었으니까.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6개월. 6개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 매일 울었어. 매일 죽고 싶었어. 그러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급습해서
겨우 구출됐어. 그때 함께 갇혀있던 여자애들이 23명. 그중 2명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었어. 민준이는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계속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평생 악몽을 꿨어. 내 할아버지 만나서 겨우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지. 근데 민준아, 요즘 뉴스 봐. 캄보디아 사기, 인신매매, 장기밀매. 30년 전보다 더 악랄해졌어. 그런데 넌 거기 가겠다는 거야? 민준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할머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제가 지원한 곳은 제대로 된 카지노예요. 홈페이지도 있고, 리뷰도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그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조심하면 되지. 근데 그게 함정이야. 여권 빼앗기는 순간 넌 끝이야. 민준이는 짜증이 났다. 할머니는 그때 당하셔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민준아, 할머니, 제발이요. 저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친구들은 다 성공하는데 저만 할머니 집에서 백수로 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전 평생 루저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머니는 손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루저로 살아. 루저로 살아도 살아만 있으면 돼. 민준아. 할머니 제발. 할머니. 저 갑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쿵. 할머니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다. 동수 마이너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30년 전 할머니를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대사관 직원의 아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할머니가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을 구했던 인연. 여보세요. 동수 씨? 저 김순자예요. 기억하시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 손자가 월요일 오후 3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탑니다. 카지노 딜러로 간다는데 저는 사기인 것 같아요. 동수 씨, 제발 출국을 막아주실 수 없을까요? 아버님 살린 은혜 잊지 않으셨다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순자 할머니, 혹시 손자분이 지원한 회사 이름 아세요? 1995년 7월, 캄보디아 푸놈펜. 24살 김순자는 김포공항을 떠나며 설렜다. 월급 200만 원이면 1년만 일하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어. 비행기에서 만난 여자애들도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21살 미영이, 23살 은희. 언니, 우리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한국 가서 가게 차려요. 그래, 우리 힘내자.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코리안 드림 컴퍼니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씨, 미영 씨, 은희 씨 맞죠? 자, 짐 제가 들게요. 차 타세요. 친절했다. 너무나 친절했다. 차는 공장이 아닌 낡은 건물 앞에 섰다. 여기가 공장이에요? 아, 오늘은 일요일이라 공장 문 닫았어요. 일단 숙소에서 쉬시고 내일 출근하시면 돼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침대 6개. 여권이랑 핸드폰 좀 맡겨주세요. 보관해 드릴게요. 왜요? 이 나라가 치안이 안 좋아서요. 도난 방지 차원이에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여권을 건넸다. 다른 애들도 그랬다. 남자가 나가자 문이 밖에서 잠겼다. 찰칵.
왜 문이 안 열려? 순자는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 남자는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자, 이제 진짜 일 얘기를 해볼까?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너희가 일할 곳은 봉제 공장이 아니야. 유흥업소야. 손님 받고 술 따르고 웃어주면 돼. 월급? 빚 다 갚으면 줄게. 비행기가, 숙식비, 관리비 다 합쳐서 한 명당 1,000만 원. 빚 갚을 때까지는 못 나가. 뭐? 뭐라고요? 순자는 소리쳤다. 사기예요. 저희 속인 거잖아요. 남자는 비웃었다. 경찰 부를 거야? 어떻게? 핸드폰도 없는데? 도망갈 거야? 여권도 없는데? 이 나라 경찰들한테 신고해봐. 우리랑 한패야. 순자는 절망했다. 3개월이 지났다. 매일 밤 술 취한 남자들의 손길을 피하고 도망치려다 붙잡혀 맞았다. 은희는 반항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 어느 날 새로운 여자애가 들어왔다. 20살 수진이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 결혼식이 한 달 남았어요. 수진이는 울고 또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순자는 몰래 화장실 창문을 확인했다. 좁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영아, 은희야. 오늘 밤 도망가자. 언니, 붙잡히면 어떡해. 붙잡혀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아. 새벽 2시. 순자는 침대 시트를 찢어 묶어서 밧줄을 만들었다.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미영이, 은희, 수진이가 따라왔다. 빨리. 4명은 어둠 속을 달렸다.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저기,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 소리. 잡아. 순자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때 앞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타. 빨리 타. 한국말이었다. 차 안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있었다. 30줄의 남자, 이름은 이동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잃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 보호시설. 동철 씨가 순자에게 물었다. 순자 씨, 어떻게 그 광고를 보게 됐어요? 신문에 있었어요. 해외 취업 박람회라고.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동남아 전역에서 이런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 여성들을 타깃으로. 우리가 구출한 것만 해도 올해만 83명.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브로커가 있고 현지에도 조직이 있어요. 순자는 떨렸다. 저희 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송환 절차 들어갑니다. 근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말고도 더 있을까요?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 동철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순자 씨, 제가 이 일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구출하고 또 구출해도 끝이 없어요.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때 동철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이동철입니다. 네, 또요? 몇 명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동철 씨는 순자를 보며 말했다. 순자 씨, 제가 급히 나가봐야 해요. 새로운 신고가 들어왔어요. 순자는 동철 씨의 손을 잡았다. 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게 너무 괴로워요. 동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순자 씨, 한국 가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해외 고액 알바는 90%가 사기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국으로 돌아온 순자.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부모님은 순자를 보며 울었다. 너, 거기서 무슨 일 당한 거 아니냐? 아니야, 아빠. 나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남자들이 쫓아오는 꿈, 문이 잠기는 소리. 1년 뒤 순자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다.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 순자의 할아버지 김철수였다. 철수는 물었다. 순자 씨, 괜찮으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예요. 언젠가는.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 순자는 평생 그 이야기를 숨기고 살았다. 남편도 몰랐다. 아들도 몰랐다. 이 기억은 나만 가지고 가야 해. 그런데 지금 손자 민준이가 똑같은 길을 가려 한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기 너머 동수의 목소리. 할머니, 회사 이름 뭐라고 하셨죠? 골든 드림 카지노라고 했어요. 동수는 잠시 침묵했다. 할머니, 그 회사,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주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개월 전 그 회사 통해 캄보디아 간 청년 5명.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부모들이 실종신고 넣은 상태예요. 할머니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럼 우리 민준이도.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출국 심사 때 특별 검문 요청 넣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비행기죠? 제가 꼭 막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 하지만 불안했다. 만약 민준이가 다른 루트로 가면 어떡하지? 만약 공항에서 못 막으면? 할머니는 민준이 방문 앞에 섰다. 민준아, 할머니 말 좀 들어줘. 제발. 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국 당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준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할머니는 붉게 부은 눈으로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민준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저 늦어요. 민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동수에게 전화했다. 동수 씨, 민준이가 방금 집 나갔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습니다. 오후 3시 캄보디아행 탑승객 전원 특별 검문 지시 내렸어요. 정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성인의 출국을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준 씨에게 경고를 하고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다. 그럼 어떻게? 할머니, 혹시 민준 씨가 받은 이메일이나 계약서 같은 거 있나요?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도요? 잠깐만요. 할머니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야. 할머니는 서툰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민준이 생일. 이메일을 열었다. 골든 드림 카지노 인사팀에서 온 메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목 합격 축하드립니다. 출국 안내. 민준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래 일정으로 출국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출국일 10월 31월 오후 3시. 마이너스 항공편 아시아나 오지 743. 마이너스 목적지 푸놈펜 국제공항. 마이너스 픽업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직원 대기. 마이너스 준비물 여권, 세면도구, 간단한 의류. 회사에서 유니폼 지급. 중요 안내. 마이너스 현지 숙소 배정 후 휴대폰은 회사 폰으로 교체됩니다. 보안상 마이너스 초기 정착 비용 달러 3천은 첫 급여에서 분할 공제됩니다. 마이너스 계약 기간 3개월 내 중도 퇴사 시 위약금 달러 5천 발생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박상현 현지 연락처 855-XXXX-XXX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휴대폰 교체, 초기 정착 비용 공제, 중도 퇴사 시 위약금,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그 수법과 똑같았다. 할머니는 이메일을 사진 찍어 동수에게 전송했다. 2분 후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이거 100% 사기 맞습니다. 정말요? 네. 이 내용만 봐도 휴대폰 교체는 외부 연락 차단용이고 초기 비용 공제는 빚 만들기, 위약금 조항은 도망 못 가게 하는 수법입니다. 게다가 이 이메일 주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 해외 사기 메일로 등록된 주소예요. 할머니는 떨렸다. 그럼 이걸 민준이한테 보여줘야 해요. 할머니,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당장 공항으로 오세요. 민준 씨가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만나셔야 해요. 오후 1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동수는 노트북 앞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데이터베이스. 골든 드림 카지노를 검색했다. 나왔다. 긴급 골든 드림 카지노 인신매매 조직 연루 의심. 2024년 8월 10월 실종자 5명 확인. 김태현 27세 서울 8월 15일 출국 후 연락 두절. 이준호 25세 부산 9월 3일 출국 후 실종. 박민수 26세 대구 9월 18일 출국 후 연락 두절. 최서준 24세 인천 10월 2일 출국 후 실종. 정우진 28세 광주 10월 10일 출국 후 연락 두절. 현지 정보원 제보. 실제 카지노는 존재하지 않음. 피해자들은 도착 즉시 여권 압류당하고 불법 콜센터 보이스피싱 또는 암호화폐 사기 조직으로 인계됨. 탈출 시도 시 폭행, 감금, 일부는 장기 밀매 조직으로 이송 정황. 캄보디아 경찰 협조 소극적 조직과 유착 의심. 외교부 입장 출국 자제 권고, 구출 작전 준비 중. 동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자식들. 그때 입구 쪽에서 할머니가 헐떡이며 뛰어왔다. 동수 씨, 할머니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동수는 화면을 보여줬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 네. 그리고 할머니, 제가 추가로 확인한 게 있어요. 동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 5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올린 SNS 글입니다. 화면에는 절박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긴급 제 동생을 찾습니다. 동생 김태현 27세의 8월 15일 캄보디아 카지노 취업 간다고 출국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카톡형, 여기 이상해. 여권 뺏기고
그 이후 읽음 표시도 안 뜹니다. 제발 정보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외교부, 경찰 다 신고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SOS 아들을 구해주세요. 제 아들 이준호 25세가 9월 3일 캄보디아 갔습니다. 엄마 나 카지노 딜러 됐어 하고 좋아하던 애가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차단됐어요. 회사에 전화하니 퇴사했다고 하는데 아들은 집에도 안 왔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할머니는 울었다. 이 엄마들 지금 얼마나 미칠 것 같을까. 동수도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저도 매일 이런 신고를 받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거라 강제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민준 씨를 꼭 막아보겠습니다. 그때였다. 출국장 입구로 민준이가 들어왔다. 캐리어를 끌고 밝은 표정으로 민준아. 할머니가 소리쳤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왜 여기까지? 민준아, 제발 저 사람 얘기 좀 들어봐. 동수가 앞으로 나섰다. 민준 씨,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동수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당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민준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민준 씨, 동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다. 이 사람들 보세요. 당신처럼 골든 드림 카지노 간다고 출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원 실종입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실종자 5명의 사진.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 이게 무슨... 동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이 사람들 전부 당신처럼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카지노 딜러라는 광고 보고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여권 빼앗기고 불법 콜센터나 암호화폐 사기 조직으로 팔려갔어요. 이 중 한 명, 김태현 씨는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형, 여기 이상해. 여권 뺏기고 폰도 압수당했어. 도와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리뷰도 좋았는데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 조작입니다. 이 조직은 한국에 브로커를 두고 가짜 홈페이지 만들고 조작 리뷰 올리고 심지어 가짜 직원이 전화까지 받아요. 민준 씨, 이거 보세요. 동수는 다른 화면을 열었다. 골든 드림 카지노 홈페이지. 화려한 카지노 사진, 직원들의 웃는 얼굴. 이 사진들 전부 다른 카지노에서 훔친 이미지입니다. 역검색해보니까 태국, 마카오, 필리핀 카지노 사진이에요. 민준이는 말을 잃었다. 동수는 계속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받은 이메일. 휴대폰 회사 폰으로 교체, 초기 비용 공제, 중도 퇴사 위약금. 이게 다 수법입니다. 휴대폰 교체는 외부 연락 차단하고 초기 비용은 빚만 들어서 못 도망가게 하고 위약금은 너 도망가면 5,000불 내야 돼 협박하는 거예요. 도착하면 여권 압수당하고 좁은 방에 10명씩 감금되고 하루 16시간 보이스피싱 전화 돌리거나 암호화폐 투자 사기 문자 보내는 일 시킵니다. 도망치려 하면 폭행당하고 감금되고 심하면 인신매매단에 팔려서 장기 밀매까지 당합니다. 민준이는 몸이 떨렸다. 거짓말이겠죠? 동수는 슬픈 표호로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입니다.
지난 1년간 이런 사기로 출국한 사람 237명. 그중 돌아온 사람 19명. 나머지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할머니가 그 지옥을 겪었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 지금이 더 악랄해. 할머니는 운 좋게 살아 돌아왔지만 함께 갇혔던 애들 중 2명은 시신으로 돌아왔어. 민준이는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30년간 숨겨온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바로 그때 민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상현 골든 드림 카지노.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민준 씨. 지금 공항이죠? 체크인 하셨어요? 아, 아직이요. 왜요? 빨리 하셔야죠.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민준이는 동수를 봤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스피커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이는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휴대폰을 회사 폰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보안 때문이에요. 카지노가 보안이 엄격해서요. 개인 폰으로 내부 사진 찍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동수가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줬다. 진짜 카지노는 존재하냐고 물어봐.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일할 카지노 이름이 뭐예요? 정확한 주소도 알고 싶고요. 민준 씨, 왜 갑자기 이러세요? 주소는 도착하면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제가 가족한테 알려줘야 해서요. 가족? 아, 민준 씨. 우리가 이미 계약서에 썼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요. 동수가 다시 종이를 보여줬다. 위약금 없앨 수 있냐고 물어봐. 그리고요. 중도 퇴사 위약금 5,000불이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빼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준 씨, 지금 장난해요?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회사에서 항공권도 끊어주고 비자도 해주고 다 비용 들어간 건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말고도 지원자 많아요. 지금 안 오시려면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든 비용 20만 원은 변상하셔야 해요. 민준이는 당황했다. 동수가 핸드폰을 뺏어 들었다. 박상현 씨,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동수입니다. 뭐? 당신 지금 사기죄, 인신매매 알선죄로 수배 중인 거 알고 있죠? 골든 드림 카지노는 실존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당신이 보낸 피해자 5명, 지금 전원 실종 상태고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추적 중입니다. 지금 당장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국제형사공조로 캄보디아에서도 체포 요청 들어갑니다. 이씨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돌변했다. 친절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욕설이 쏟아졌다. 너 같은 새끼가 우리 장사 망치냐? 민준이 그 새끼 오늘 안 오면 가족들 다 찾아가서 뚝. 동수가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게 본 모습입니다. 친절한 건 당신을 유인할 때까지만이에요. 캄보디아 도착하면 저것보다 몇 배는 더 악랄해집니다. 민준이는 주저앉았다. 저 거의 속을 뻔했네요. 할머니가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켰어. 할머니가 너 지켰어.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울었다. 동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민준 씨, 오늘 이 일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문자, 녹음 파일 전부 경찰에 제출해 주세요. 이 조직 잡으려면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수는 화면을 다시 켰다. 실종자 5명의 가족들이 올린 글. 이 사람들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민준이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분 후 공항경찰서. 민준이는 경찰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국제범죄수사대로 넘기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준 씨.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해요. 당신만 속은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공항을 나서며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말씀 진작 들을걸.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한 게 중요해. 하지만 민준이는 궁금했다. 할머니, 그때 캄보디아에서 구출해 주신 분, 이동철 씨라고 하셨죠? 동수 씨 아버지시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이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네, 심장마비였어. 그때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 할머니가 응급처치해서 병원까지 살렸는데 결국 1년 뒤에 돌아가셨지. 동수 씨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랑 1년 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민준이는 울컥했다. 그래서 동수 씨가 오늘, 그래, 은혜를 갚은 거야. 사람이란 건 서로 돕고 사는 거란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준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할머니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똑똑.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앨범 속 사진들. 1995년 젊은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상처투성이의 사진들. 할머니.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 사진들 한 번도 누구한테 보여준 적 없어. 내 할아버지도 몰랐어. 내 아빠도 몰랐어. 왜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부끄러웠거든. 속은 게 부끄럽고, 당한 게 부끄럽고, 살아 돌아온 것조차 부끄러웠어.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더 똑똑했으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잘못이 아닌데. 알아. 이제는 알아. 잘못은 나를 속인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 근데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어. 할머니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1995년 캄보디아 대사관 앞. 구출된 23명의 여성들. 모두 초췌하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비쳤다. 이 애들, 할머니랑 같이 갇혀있던 애들이야.
다들 20살에서 30살 사이. 여기 이에 미영이. 할머니보다 3살 어렸어. 꿈이 카페 사장이었대. 언니, 나 한국 가면 꼭 카페 차릴 거야. 언니도 놀러 와야 되라고 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 돌아오고 3년 뒤, 미영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민준이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여기 이에 은희. 제일 어렸어. 20살. 부모님 병원비 벌려고 간 거였어. 은희는 한국 돌아와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살았대. 결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들고. 5년 전에 할머니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은희가 할머니 보더니 울면서 도망가더라. 아마 할머니 보면 그때 생각나서 괴로웠나 봐.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애들 인생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너만큼은 우리 손자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 당하게 할 수 없었어. 민준이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리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저를 취급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할머니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마이너스. 잠시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를 구해주신 이동철 씨,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참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가 대사관 보호시설에 있을 때 매일 와서 우리 챙겨주셨어.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곧 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꼭 잡아주셨어. 그분 덕분에 할머니가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분 아들인 동수 씨한테 전화하신 거구나. 그래. 사실 할머니도 떨렸어. 30년 만에 연락하는 거잖아. 기억이나 하실까? 도와주실까? 근데 동수 씨가 전화 받자마자 할머니, 당연히 기억하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라고 하더라. 그리고 할머니가 아버지 살려주셨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오늘 동수 씨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괜찮아. 나중에 찾아뵙자. 같이 가자, 민준아. 네, 할머니. 마이너스.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건 일기장이야. 할머니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뒤로 쓴 거. 읽어봐도 돼요? 그래.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마이너스. 1996년 1월 5일. 오늘도 악몽을 꿨다. 갇혔던 그 방, 문 두드리는 소리, 비명. 땀에 흠뻑 젖었겠다. 철수가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할 수가 없었다.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평생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민준이는 페이지를 넘겼다. 마이너스. 2003년 6월 15일. 오늘 뉴스에서 봤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적발. 피해자 18명 구출. 가슴이 떨렸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아들은 절대로 이런 일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2015년 8월 3일. 아들이 교통사고로 떠났다.
너무 아프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손자 민준이가 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워야 한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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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7일 민준이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30년 전 내가 겪은 그 지옥을 손자가 겪는다고?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민준이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지? 오늘 밤도 잠을 못 잘 것 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는 공책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민준이는 할머니를 다시 껴안았다. 할머니,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다. 할머니한테 얹혀 사는 백수. 근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지켜왔는지.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괜찮아.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지. 26살에 취업 안 되고 친구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조급했을 거야. 할머니. 하지만 민준아, 기억해. 돈은 또 벌면 돼. 직장은 또 구하면 돼. 근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중요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할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골든 드림 카지노로 속아 실종된 5명. 민준이는 그들의 가족이 올린 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제 동생을 찾습니다. 아들을 구해주세요. 민준이는 댓글을 달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도 같은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막았습니다. 할머니와 출입국 관리 공무원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전부. 이 자료가 여러분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댓글을 올리고 민준이는 창문 밖을 봤다. 작은 아파트, 좁은 방. 하지만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는 집. 여기가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구나. 민준이는 미소 지었다. 3개월 후 2025년 1월 인천 중부경찰서 국제범죄수사대. 이동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국제공조수사 결과 보고서, 속보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소탕, 한국인 피해자 47명 구출. 동수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이었다. 이메일, 계약서, 통화 녹음, 그리고 20명이 넘는 추가 제보자들. 경찰은 한국 내 브로커 5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구출된 47명 중에는 김태현, 이준호, 박민수, 최서준, 정우진, 민준이처럼 골든 드림 카지노에 속았던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수는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동수예요. 어머, 동수 씨,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 5명
전부 구출됐어요. 다음 주에 한국 들어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정말 살아 돌아와요? 네. 모두 무사합니다. 몸은 많이 상했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건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민준 씨를 막지 않았다면, 민준 씨가 경찰에 자료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조직을 못 잡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민준이는 PC방에 있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이력서 작성 중 문서. 지난 3개월간 민준이는 달라졌다. 화려한 고액 알바 광고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알아봤다. 급여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고 정직한 회사. 민준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단을 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3개월 전 해외 취업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빠른 성공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것을, 화려한 조건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는 이력서를 저장하고 5개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두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회사들. 괜찮아. 천천히 가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 후 민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씨, 주한울테크 인사팀입니다. 면접 결과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민준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그래, 민준아? 할머니, 저 취업됐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네. 연봉은 2,8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정직한 회사예요. 제대로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껴안았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이제 제가 돈 벌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마. 네, 할머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캄보디아, 푸놈펜 교도소, 골든 드림 카지노 조직의 우두머리 박상현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 한국 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으로 체포되어 현지 법원에서 인신매매,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형량은 25년. 박상현은 독방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빌어먹을. 그 민준이 새끼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같은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어 각각 10년에서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내 브로커 5명도 마찬가지. 특히 신문에 이렇게 보도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독 월급 500만 원 해외 취업 사기단 검거. 피해자 47명 구출. 조직원 전원 구속. 경찰은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대규모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취업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월 인천공항 입국장. 구출된 피해자 5명이 가족들과 상봉했다. 김태현은 형의 품에 안겨 울었다. 형, 미안해.
형 말 들을걸. 이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와 할머니. 할머니, 저 사람들이 저였을 수도 있었네요. 그래. 하지만 넌 살았어. 그걸로 됐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동수의 사무실. 민준이와 할머니는 동수를 찾아왔다. 동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90도로 인사했다. 동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준 씨, 고개 드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동수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동수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 씨,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뭐든지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SNS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해외 고액 알바는 대부분 사기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하라. 민준 씨의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 후 2025년 7월 민준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입사원.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민준이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다. 할머니 생신 때 여행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민준이는 약속대로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화 저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조회수 23만 4,567. 댓글 1832. 저도 같은 광고 봤는데 이거 보고 안 갔어요. 감사합니다. 제 동생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의 글은 점점 퍼져나갔다. 뉴스에도 소개됐다. 화재 할머니가 절 살렸습니다. 20대 청년의 용기 있는 고백.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와 할머니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 제가 회사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신입사원 우수상이요. 상금 50만 원 받았어요. 민준이는 봉투를 꺼내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이걸 왜 나한테?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거 작지만 감사의 표시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고맙다. 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가 할머니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할머니 손자여서 고마워. 민준이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절 지켜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장을 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7월 15일. 오늘 민준이가 회사에서 상 받았다고 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30년 전 캄보디아에서 지옥을 겪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사기꾼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순진한 젊은이들은 여전히 속아 넘어간다. 그래도 오늘 우리 민준이는 무사하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걸로 됐다. 내 손자만큼은 내가 지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동철 씨, 할머니가 그 은혜 갚았어요. 할머니 손자 지켰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30년간 짊어진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1년 후 2026년 10월 서울 시내 한 작은 강연장. 다음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 예방 활동가 김민준 씨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무대에 올랐다. 객석에는 20대 청년 200여 명. 그리고 맨 앞줄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탈 뻔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카지노 딜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광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실했거든요. 2년간 취업에 실패했고 친구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았고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걸 놓치면 평생 루저다. 하지만 제가 탈 뻔한 그 비행기는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만약 제가 그 비행기를 탔다면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좁은 방에 감금되어 하루 16시간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도망치려 했다면? 폭행당하고 더 심하면 제 장기가 암시장에 팔렸을지도 모릅니다. 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저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막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30년 전 저와 똑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24살 해외 봉제 공장 근로자, 월급 2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6개월간 유흥업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운 좋게 구출됐지만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악몽에 시달렸고 평생 그 기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할머니가 손자인 저를 지키기 위해 30년간 숨겨온 상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당했어. 제발 가지 말라고. 저는 그때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모르는 거야. 요즘은 달라.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화면을 띄웠다. 2024년 해외 취업 사기 피해 현황. 마이너스 신고 건수 1247건. 마이너스 피해자 2341명. 마이너스 구출된 인원 387명. 마이너스 여전히 실종 1954명. 여러분, 이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1954명.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형제가 어딘가에 갇혀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심하세요.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이런 광고는 99% 사기입니다. 둘째,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을 검색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셋째,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민준이는 다시 할머니를 봤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말리신다면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제 할머니는 30년간 숨겨온 상처를
꺼내 보여주면서까지 저를 막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민준이는 목이 메었다. 여러분, 돈은 또 벌 수 있습니다. 직장은 또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친구가 대기업 다니고 친구가 해외여행 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이 순간 해외 고액 알바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괜찮을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민준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껴안았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연이 끝나고 한 23살 여학생이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저기, 민준 씨. 네, 말씀하세요. 여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사실 다음 주에 태국 리조트 가려고 했어요. 리조트 직원 모집, 월 400만 원이라는 광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이거 사기인 것 같아요. 민준이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완전 사기예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학생은 울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도 괜찮아요. 안 가기로 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와 할머니.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끓였다. 민준아, 오늘 강연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 오늘 그 여학생처럼 사기당할 뻔한 사람 구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어떻게? 뿌듯하기도 하고,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는 걸까요? 왜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속는 걸까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도 있어. 동수 씨처럼 도와주는 사람, 너처럼 경험을 나누는 사람, 할머니처럼 손자를 지키려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깨우치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강연할 거예요. 학교도 찾아가고 청년센터도 찾아가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가 응원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캄보디아의 그 어두운 방. 문 두드리는 소리. 비명.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손자는 무사하고 손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할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영아, 은희야. 할머니가 너희 목까지 이 아이들을 지킬게. 그날 밤 할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의 말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 할머니의 눈물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진심은
결코 상대방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목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광고를 보신다면 꼭 한 번 더 의심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한 혹은 감동적인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